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디지털 금융, 특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모바일 뱅킹으로 이렇게 돈 보내실 때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냥 은행 서버에 기록된 내 계좌 숫자 내리고 상대방 계좌 숫자는 올리고 뭐 이런 디지털 정보 수중에 불과하다는 거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딱 보증하는 은행 시스템 안에서만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방식 있잖아요. 중앙 서버, 그리고 어떤 보증기관. 여기에 의존하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이요.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이건 어떤 중개기관 없이도 참여자들이 서로 직접 거래를 확인하고 또 기록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소위 말하는 온체인 방식이죠. 오늘 자료에 나오는 로빈후드 토큰화된 주식 거래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정부기관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인정했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술이 현실 금융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이 자료들 보면서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이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금융 생활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보죠. 자, 그럼 먼저 아까 말씀하신 은행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은행 거래는 결국 중앙 서버의 디지털 장부, 그 숫자를 바꾸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거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 기록이 어느 한 군데 중앙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이렇게 분산돼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함께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중앙 통제 기관이 없어도 투명성이랑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은행 서버를 거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인 거죠. 아, 그런 온체인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 그게 바로 로빈후드 소식인 것 같네요. 유럽 사용자들이 뭐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미국 주식을 토큰 형태로 그것도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니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오픈 AI나 스페이스X 같은 곳 주식까지 토큰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상상 이상인데요. 이게 바로 토큰화가 가진 힘입니다.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이나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접근성이 높아지고요. 시장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또 거래 비용도 줄어들 수 있죠. 로빈후드는 심지어 자체 블록체인까지 개발해서 이걸로 24/7, 그러니까 연중 무휴 24시간 거래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 CEO가 토큰화가 대규모 거래 혁명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한 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셈이죠. 로빈후드가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네요. 암호화폐 관련 상품 자체도 계속 내놓는군요. 뭐 레버리지를 쓰는 영구 선물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출시한다니 확실히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네,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민간 기업의 움직임보다 저는 사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의 변화요. 연방주택금융청 FHFA라고 하죠. 여기서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공적인 모기지 기관들한테 주택담보대출 심사할 때 암호화폐를 중비자산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소식이요. 이건 정말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죠. 여기서 준비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출받는 사람이 혹시라도 실직을 한다거나 해서 소득이 갑자기 줄었을 때 그래도 몇 달치 대출금은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는 일종의 예비자금 같은 개념이에요.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전처럼 이거 달러로 바꿔와야 인정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그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암호화폐가 단순히 투기 대상이다. 이걸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자산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가 되었다고 표현할 만하네요, 정말. 그렇죠. 물론 암호화폐나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 규제를 받는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고 또 거래 내역 증명이 가능한 자산만 해당돼요. 아무래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관리하려는 차원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움직임이 자칫 암호화폐의 그 높은 변동성 위험을 주택시장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곤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두 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자산을 잘게 쪼개낸 토큰화와 제도권이 이걸 받아들이는 수용, 이 두 가지는 온체인 금융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온체인 금융이요? 네, 자료 슬라이드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같은 세상의 거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흐르는 이른바 통합된 유동성, 유니파이드 리퀴디티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가 딱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나 아까 말한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하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팔란티어 아니면 소파이나 블록 같은 핀테크 기업들 이런 곳들이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겠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도 이런 기업들이 좀 언급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디지털 금융의 판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전통 금융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융합하고 있고요. 토큰화 그리고 제도권의 수용 이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환경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미국에서 이런 변화가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 참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단순 투자를 넘어서 실질적인 준비 자산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또 주식 같은 전통 자산이 24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그런 온체인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변동성 관리 문제라던가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지 이런 과제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한 5년, 아니 10년 뒤에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이 온체인 위에서 아주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때 당신의 금융생활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